안녕하십니까. 현대서 보름 대표 이선기입니다. 오늘은 1950년 7월 25일 황간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25사단이 이제 상륙을 했는데 그러니까 24사단은 대패가지고 후방에서 재편 중에 있고, 그리고 영동전투에서 기병사단이 막았는데 3일도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외관으로 이제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5사단은 상륙을 해서 상주근방에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25사단은 27연대, 35연대, 그리고 이제 24연대, 3개 연대가 있는데 7월 21일 날 황관으로 이제 이동 중 이렇게 7월 22일 인민군 2사단과 이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미 24사단 24연대는 함창에서, 그리고 35연대는 상주에서 인민군 2사단은 이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 2사단은 춘천을 공격을 했는데 국군 6사단 7연대가 원체 방어를 잘해가지고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그리고 25일 날 점령 못하고 26일 날도 점령 못하고, 그리고 27일 날 춘천을 점령하는데 27일 날 춘천을 점령한 이유는 이제 인민군 3사단이 미아리 꼭에서 이제 수일이 미아리에서 전쟁을 벌어지니까 김백일 참모부장이 이제 6사단 사단장한테 춘천을 철수해서 원주로 해서 중앙선으로 해서 후퇴라 명령 내려가지고 국군 6사단 7연대가 춘천을 잘 방어하다가 결국은 명령에 의해서 27일 날 춘천을 포기하고 이제 흥성으로 해서 홍천으로 해서 흥성으로 원주로 철수하는 바람에 2사단이 인민군 2사단이 춘천을 점령을 했지, 만약에 서울을 미아리에서 국군이 잘 방어해 줬으면은 국군 6사단은 춘천을 잘 방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사단은 겨우 이제 국군이 후퇴하니까 춘천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tuk산을 거쳐서 지금 보은까지 온 거예요. 보은에서 국군 1사단과 이제 싸움을 했는데 거기서 1사단은 수도사단을 이제 황간 이제 싸움을 했는데 국군 1사단보다도 수도사단이 김성은 장군 수도사단이 싸움을 잘하고, 수도사단 중에서 장태환이라고 대대장이 싸움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2사단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도 1사단과 수도사단은 무기가 한강 철수면서 다 놓고 오고 보병만 있어가지고 인민군 전차를 제대로 방어 못해서 결국은 이제 보은에서 이제 후퇴해서 지금 한강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7월 24일 날 아침 이제 6시 인민군 2사단은 전차 3대를 앞세워서 7월 23일 보은에서 황간 도로에 배치된 미 27연대 일대대는 이제 공격을 해서 순식간에 그냥 차량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차량이 이제 피해를 본 거죠. 이때 미 27연대 포병이 로켓포로, 그러니까 3.5인치 로켓포로 공격해서 인민군 전체가 처음으로 2대가 이제 파괴된 거죠. 이때부터 인민군 2사단이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7월 24일 날 인민군 2사단과 미 27연대는 하루 종일 포병전이 황간 위에 보은 넣어서 황간 그 중간에서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미 T-80 전투기가 그냥 하루 종일 인민군 보병 후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포진지를 공격하고 그리고 전차를 공격하고 그리고 전차 3대를 파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켓포로 2대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공군에 의해서 3대가 파괴하고, 그러니까 총 이제 6대가 8대 중 6대가 이제 파괴된 것이죠. 미 27년대는 그래도 견디지 못하고 24일 밤 이용해서 이제 황간으로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군이 공격하고 로켓포가 공격해도 인민군이 싸움을 잘해서 결국은 27년대도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미군 참전 중에서는 제일로 싸움을 잘하는 연대인데 견디지 못하고 황간으로 후퇴했어요.
이거 보면은 그냥 전격작전, 속도전을 냈으면은 벌써 부산까지 점령하는데 이 저 연대장들이나 사단장들은 싸움을 잘하는데 이 김일성이가 작전을 잘못 세워서 바보 작전에서 인민군만 지금 이렇게 병사들만 피해를 보게 한 거죠. 7월 25일 날 인민군 2사단 2개 대대가 후퇴하는 미군 후방을 이제 차단하려고 우회해서 27에 대한 마가렛 중령은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렛 중령은 이 포위된 것을 미군에 포위된 것을 이제 역포위를 한 것이죠. 다시. 그러니까 27년대가 6.25 때 초전에 미군 중에서는 제일로 싸움을 잘하는 그 연대장인데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나 연대장들은 아주 머리가 비상해야 돼요. 아무리 전차가 있고 아무리 무기가 좋더라도 바보 같은 사단장이나 연대장 갖고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좀 약하더라도 지휘관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은 얼마든지 무기가 약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대대는 105mm 곡사포 12문 전차 9대로 인민군은 역포에서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위된 인민군에게 미 폭격기가 이제 포위를 하니까 이제 몰리지 않고서 인민군이 이제 몰리니까 마가렛 중령이 이제 공군한테 공격을 했죠. 인민군이 미군을 포위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집중으로 이제 폭격해달라. 그러니까 공군이 나타나서 인민군은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폭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 2개 대대가 거의 이제 전멸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민군 2사단은 더 이상 이제 공격을 못하고 이제 거기서 거의 이제 붕괴돼 버렸어요. 전차 8대가 파괴됐죠. 그 다음에 이제 포진지가 다 이제 박살나 버렸죠. 그리고 보병들이 그냥 한 3,000명이 미 폭격기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제 전사해 버렸죠. 그러니까 미 24사단이 붕괴되듯이 인민군 2사단이 황간전투에서 이제 붕괴돼 버렸죠. 미 7년대는 그러니까 이 7년대는 기병사단 7년대요. 기병대는 28일 김천으로 이제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29일 날 외관까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겁을 냈는지. 그러니까 미 기병사단 K소장은 3일 만에 영동전투에서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기절하고 놀려가지고 김천에서 그냥 외관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황간전투에서 인민군 2사단은 3,000여 명이 전사했고 결국은 붕괴되었습니다. 미 27년대에는 전사 35명, 부상 221명, 포로 49명 피해를 봤습니다. 이 로고니 사건은 이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전 근방에서 김전 근방에서 그리고 뭐 이제 상주 보은 근방에서 얼마나 피난민이 내려가는지 그냥 그 국군이나 인민군이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병들이 집에 가 있지 피난하지 말라 아무리 말기더라도 인민군 밑에서는 공산당 밑에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가다 죽어도 좋다 그러고 막 계속 내려가니까 이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막았죠. 국군 헌병하고 미군 헌병이. 그래도 막 산을 타고 내려가고 좁은 길로 내려가고 그래서 막 산길로 해서 피라면이 이제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도로는 미군이 내려가면서 이제 도로다가 대전차 지뢰를 깔고 이제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은 대전차 지뢰 때문에 전차가 공격을 받으니까 일단은 피난민을 막 도로를 밟고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피난민이 도로를 걸어가면서 대전차 지뢰를 밟아가지고 터지면은 그때 이제 인민군의 전차를 공격을 할 정도로 피난민을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하여튼 부산에는 원래 이제 한 30만 정도가 되는데 6.25 당시 때는 낙동강 전투 때는 100만 정도가 모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산꼭대기다가 천막 쳐놓고 잠을 자고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100만이 피난민이 부산으로 간 것입니다. 6.25가 이만큼 인명 손실이 있고 이만큼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김용욱은 북한도 잘못하고 남한도 잘못하고 양쪽 잘못했다. 그리고
최장집 같은 사람은 국군이 북침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동국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방전쟁이, 장정구 같은 사람 해방전쟁이 미군 때문에 그랬다. 세상에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6.25 인민군이 남침해가지고 4일 만에 국군이 4만 4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피난민이 공산 치하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으로 해서 100만이 부산으로 이제 몰린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다 받았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뭐 미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 미군이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고니 사건은 이제 도로를 막으니까 피난민들이 철도로 해서 철도는 안 막으니까 철도는 지금도 철도로는 사람이 못 가지만은 그때 당시도 철도로는 사람이 못 가죠. 그러니까 막으니까 피난민들이 전부 다 철도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철도로 올라가면은 미군 비행기가 나타나서 그냥 그대로 폭격을 해버려요. 그때 당시는 전시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배가 대한민국이 사느냐, 이지 사람의 몇 명, 피난민 몇 명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군 폭격기가 막 철도를 지나가면 폭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헌병이 막으니까 피난민들이 노고니 근방에서 이렇게 철로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군 비행기가 이제 폭격을 하니까 피난민들이 쫙 내려가면서 노고니 가면 굴이 있어요. 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굴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이제 K 소장 그러니까 25사단 병사들이 굴 속으로 들어간 피난민들을 그냥 기관총으로 쏴서 이제 450명이 이제 거기서 죽었죠. 근데 6.25가 끝난 다음에 노고니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50명을 보상하라. 그렇게 막 고함 지르고 떠들으니까 별 수 없이 미군 조종사도 와서 조사받고 황간전투에서 싸면 그 기관총 쏜 보병도 이제 와서 조사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상을 이제 미군이 좀 해주고 그랬죠. 한 번은 용산에는 미군 부대에서 날 보고 6.25 강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한국군 카츄샤가 한 1,000명 정도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정도 있는 데서 노고니 사건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면서 피난민이 철도로 간 것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철도로 갔을 때 미 조종사가 공격한 것은 미 조종사가 잘못도 아니다. 피난민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철도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간 것이 잘못했다. 그런데 미 조종사가 공격을 하니까 굴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숨으려고. 그런데 굴 속으로 들어갔으면 미 조종사가 폭격이 끝났으면 간 다음에 미군이 굴 속으로 들어간 450명은 잘 설득을 해가지고 길로 가야지 철도는 가지 말라. 그래서 그 450명을 이렇게 후방으로 빼서 피난하도록 해야 되는데 굴 속에 숨은 450명 죽인 것은 이건 잘못이다. 그러니까는 미군이나 한국군에서 450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때는 6.25 전쟁이라 대한민국에 사느냐 죽느냐 그렇기 때문에 450명 죽는 것은 생각을 않고 그냥 막 어쨌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한국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조종사가 쏘고 미군 보병이 쏜 것은 잘못했지만은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시켜갖고 후방으로 뺐으면은 이런 일 없는데 그냥 굴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미군하고 한국군은 이 사람들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8군 부대에서 이제 강의로 끝나고 났더니 나를 초청한 사람이 이제 미군 소령인데 그분이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참 설명을 잘한다고 그래 날 보고. 그리고 이해가 간다고. 미군도 잘못했지만은 피난민도 잘못했지만은 미군도 잘못했다. 자기네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우리 보고 조종사가 잘못해서 조사받으라고 그러고 미 보병이 기관총으로 쏜 사람이 잘못했다고 조사받으라는 거 원망을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간다. 설명을 잘해줘서 고맙다. 그러고는 이제 왔더니 집에 와서 봉투를 줘서 열어보니까 200불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00불밖에 안 준다고 그래요. 근데 현금으로 200불을 줘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했죠. 이것이 이제 노건희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건희 사건은 우리가 6.25 때 6.25가 안 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요.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국가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국가를 보호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노건희 사건의 그 가족들도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살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